저는 솔직히 진짜로 난 미국 이민도 생각하려고 진짜 해외로 그냥 가면은 저는 좀 향후 5년 공사나 과정이 진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떠날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폭탄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해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저한테 득될 건 없겠지만 그만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견해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생각하기조차도 싫다. 단기간에 뭐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뭐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유가 없어지고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고 뭐 말 한마디 못하는 거에 내 자식들을 키울 생각은 없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나라로 갈 생각도 있다. 다 정리해서 갈 생각도 있다. 뭐 쉽지 않은데요? 아니 뭐 그래도 나는 좀 갈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진짜로. 있고 근데 그렇게 안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지금 돈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인식들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그냥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 북한과 같은 민주주의, 중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 가느냐, 저는 이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홍콩도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때 막 홍콩 우산 혁명하고 난리 났는데 그때 애당초 처음에 이런 거를 감지하고 홍콩에서도 이미 좀 선지자들은 먼저 떠났단 말이에요. 그냥 어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기본적으로 또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에서도 젊은 애들이 저 뜻밖들 이런 식으로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결국은 홍콩도 뭐 지금 중국에 거의 먹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도 중국에 먹힐 수도 있다, 중국이나 북한에 뭐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민주당이 되면은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죠. 네. 나정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부동산 관점에서만 보면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잡든 뭐 국힘이 다시 잡든 부동산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도 그 임대차 무제한갱신법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올라가기도 전에 커트당했잖아요. 근데 저 그거 커트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낸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대차 3법의 실패도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전세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그 반발이 엄청 컸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 그 부분이 되게 컸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제한 갱신하면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패배했던 기억이 있는 민주당에서 과연 이거를 더 다시 한번 해서 올릴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라가기도 전에 캔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아까 이제 표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대중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강하게 할 거라고 네. 당선되고 나면 제 생각은 이게 지금은 민주당에서 힘이 없으니까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간보기를.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힘이 진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듯이 재선모 권한대 뭐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시키듯이 무조건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근데 이 다시 대선했을 때 뭐 비등비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졌잖아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 최 대표님 말씀대로 그 부정선거까지 들어갔으면 부정선거까지 했는데도 진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그만큼 그게 여파가 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돼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강력하게 내세웠다라고 하면 저는 그만큼의 반동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동이 나오면 거기서 지지율을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계엄하고서 사람들이 뒤돌아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항상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한 거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도 장악을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선관위. 근데 확실히 언론은 장악된 것 같아요. 느낌이 우호적인 게 없어요 진짜로. 다 민주당이 우호적인 듯이 국민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맞아, 봐요. 그렇더라고요. 완전 장악됐어요. 완전 다른 그러면 언론은 저는 장악이 이미 됐다고 보고 민노총도 장악이 됐다고 봐요. 그 무조건 이제 권력투쟁 하겠다고 이제 난리칠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탄핵 집회 민노총이 나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경찰들이 하면 되는 건데 민노총이 왜 나서냐고 지금 지네들이 뭔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민노총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우리가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노총이 와서 묵살해 버릴 거예요. 언론도 민노총 편을 들 거예요. 선관위도 그럼 투표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데 선관위도 넘어가잖아요. 투표했는데 부정선거로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겼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다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거를 무제한 임대차 갱신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행정부마저 가져가면 결국 이제는 표가 그렇게 움직여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꿀 그렇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바꾸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그러니까 설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마? 근데 29번 탄핵하는 것도 설마, 30번 탄핵하는 것도 설마. 근데 워낙 그 입법 독재를 많이 했고 사실 29번 탄핵이 말이 되는 거냐고 솔직히 헌정사상.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설마인 것들이 설마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 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새 많이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사실 감기 걸린 원인 중에 하나도 원래 제 건강한 체질인데 요새 하도 머리 신경 쓰니까 시국이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나라 걱정 때문에 감기가 걸리셨군요. 제 입장은 그래요. 저도 그 어쨌든 사람들이 다 좀 잠잠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을 때 후레TV에 나와서 제 의견을 밝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초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은 목소리 내신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맞습니다. 또 부동산 유튜버.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또 제 역할이 이거라고 봐요.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제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나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우파 분들도 우파 유튜버 분들도 본인의 이익보다는 나라 걱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추운 날씨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들도 본인들 이제 나라 걱정 자식들 걱정 손주 손녀들 걱정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그 한쪽 말만 듣고 너무 폄하하거나 이러실 필요 저는 하면 안 된다 진짜 못할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가 바뀌기 전에 좀 뭔가 서둘러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딱히. 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려면 판 뒤집혔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제가 지금 엄청 기를 쓰고 지금 부동산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또 판 뒤집힌 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돌아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가능성이 점점 올라지고 있어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좀 그나마 다행인 거고 만약 이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거를 인식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안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민을 안 가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바탕에 우리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인식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뭐 재집권 할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판은 그래서 지금 역풍이 지금 많이 불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금 분위기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사람들 여론도 많이 좀 바뀌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두고 봐야죠. 기정 사실화 해놓고 지금 이재명 대 누구, 이재명 대 누구 1대1 가상 대결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재명이가 이제 국민의회에서 대표로 나왔을 때 또 이재명이 된다는 것도 그거는 이제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아직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많이 아셔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개몽을 좀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의 시장님도 보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 말 뭐 틀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게 한번 본인 찾아보시면 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게 다 근데 나올 거예요. 말씀하신 게 디테일한 뭐 몇 가지 그런 사례들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거지 사실 대부분 얘기하셨던 큰 주기에서는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최 대표님의 생각은 비슷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사실 민심이 바뀌면서 역풍이 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심이 바뀌면 바뀔 거라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너무 심하게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 때 너무 심하게 하면 방작용 힘에 의해서 역풍이 그때도 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바뀔 거라 본 건데 최 대표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신 거잖아요. 이재명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일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예전에 그 찍재명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되게 찰져요.
말하는 게. 아 여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청나게 진압할 거예요. 부동산을 막 찢어놓을까봐. 네,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힘이 생기면, 근데 사람이 그게 되게 무서운 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힘을 안 가져야 될 사람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네, 무서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